오늘은 듣기만 해도 긴장되는 이야기, 바로 부정수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정수급이라고 하면 왠지 나랑은 상관없을 것 같지만 사실 잘 몰라서 실수로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복진수 넘버원 KBN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댓글로 올라온 사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이신 구독자분께서 최근 급여가 올라서 탈수급을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급여가 올랐기 때문에 수급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수급자 포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어차피 소득이 올랐으니 알아서 끊어지겠지 하고 방심했다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소득이 올랐더라도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주거급여가 계속 지급될 수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부정수급으로 판정되면 받은 금액 전부를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부정수급이란 정확히 뭘까요? 말 그대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복지급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실수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고의로 소득이나 재산을 숨겨서 받는 경우도 있죠. 만약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큰 문제는 받은 급여를 100% 전액 환수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서 끝이 아니라 고의로 부정수급을 했다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돈만 돌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부정수급에 해당할까요? 첫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사례는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올랐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는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집이나 차를 등록해두고 본인은 무소유 상태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정부의 소득 재산조사 시스템이 워낙 촘촘해서 이런 꼼수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사례가 종종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본인의 돈이 아니라 지인차를 잠깐 빌린 거라면 문제될 게 없겠지만 만약 자신의 재산인데도 일부러 숨겼다면 명백히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자주 적발되는 사례는 소득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곳에서 일한 소득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직 소득은 월급처럼 명확히 기록이 남지 않으니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고용주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하면 정부가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서 일하고 돈을 받았다면 동사무소에서 소득 변동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판정받아 환수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주위에서 부정수급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나 부패신고센터로도 전화신고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고했다가 내 신상이 노출되면 어쩌지 걱정하실 수 있는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 보장된다는 점 안심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정부는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자가 받는 돈을 환수할 때 그 금액의 일부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환수 금액이 500만 원이라면 해당 금액의 30%, 즉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환수 금액이 500만 원을 넘으면 20%를 지급해 최대 25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올바른 신고를 했을 뿐인데도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쯤 되면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조금 걱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몰라서 부정수급자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바로 동사무소에 알리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 급여가 올랐거나 새로운 재산이 생겼다면 언젠가 들키겠지라고 미루기보단 빨리 신고하는 게 최선입니다. 정부는 고의로 숨기지 않은 실수는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해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일부러 숨기고 버티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벌금과 징역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돌려줘야 하는 돈이라면 미리 신고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오늘 알아본 부정수급에 대한 이야기 도움되셨나요? 정리하자면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반드시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판정돼 급여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1천만 원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몰라서 놓쳤던 분들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바로 신고하시면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혹시 주위에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국민권익위 콜센터, 부패신고센터로 신고해보세요. 정직하게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이라는 보상도 있으니 일석이조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지금까지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윤석호 기자였습니다.